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주환 산업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매출은 역대급이고 1분기 실적은 뭐 다들 깜짝 놀랐고 72%니까 영업이익률이 그죠? 하이닉스가. 이주환 의원님 예상보다도 많이 나오긴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1월, 2월에 가격이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래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이 예. 폭등을 했습니다. 조금 오른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다들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 특히 이제 뭐 우리 그 반도체 봐주는 분들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뭐 저 세상을 바꿀 거고 그러면 메모리는 진짜 지금보다 1000배 더 필요해. 뭐 그냥 계속 필요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듣고 있을게요 일단.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가장 궁금해한 게 슈퍼사이클이 왜 아니냐라는 그거부터 좀, 것부터 예, 궁금하실 예.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실은 2018년에 이미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됐던 거예요. 슈퍼사이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2018년에 2018년에 기억 안 나세요? 그 2018 제가 유명해진 게 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가격 거품이라고 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맞춘 사람이어서 제가 유명해진 거거든요. 지금 그때의 데자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18년에 슈퍼사이클로는 슈퍼사이클이 아니었었죠 그때도 사실. 근데 그때도 슈퍼사이클 주장하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근데 지금 똑같아요. AI 데이터 센터죠 지금. 근데 그때 데이터 센터는 그냥 데이터 센터였고. 근데 똑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AI 칩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던지 결국 반도체 수요와 섹터로 나누면 그냥 데이터 센터 수요예요. AI라는 게 별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없었던 AI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가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칩이 CPU만 있다가 GPU가 들어갔다 차이만 있는 거고 DDR만 있다가 와. HBM이 들어간 차이만 있지 결국 만들어 놓고 보면 똑같은 데이터 센터 렉 사진 찍어보면 똑같습니다. 차이가 하나도 그렇긴 없습니다. 한데 혹시 그러면 AI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면 D램은 진짜 계속 많이 필요할 거야라고 하는 거에도 동의가 잘 안 돼요. 네, 맞는 얘기인데 자, 예. 아까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맞아요. 예. 자, 왜 슈퍼사이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공대 출신이니까 네네.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일단 안 믿잖아요. 그렇죠. 공돌이의 특징이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 슈퍼사이클이 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슈퍼사이클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AI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보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훨씬 크게 증가해서 그래서 메모리 가격도 올랐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졌는데 이 수요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AI는 완전히 새로운 물결이니까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불황기 없이 호황기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 이해는 이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게 결국에는 가격이 올랐다 내려가는 거고 그게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려보면 다 똑같이 만들어져요. 뭐 축만 틀려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수요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간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수요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말이 성립하거든요. 정확히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요즘 슈퍼사이클 왔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초에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수요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란 게 밝혀지는 순간 슈퍼사이클은 일단은 힘을 잃죠. 그렇긴 하죠. 여기 첫 번째. 네네. 두 번째. 그러면은 AI 인공지능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럼 AI 칩이 출시된 전과 후에 D램과 낸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느냐가 두 번째 팩트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만족해야지만 AI로 인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성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빠르지 않죠. 예. 자, 그럼 두 개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사이클 연구하는 게 제가 18년 동안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공을 들이고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분석하는 분야거든요. 네.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네. 자주 보고 있는 거. 그래서 당연히 분석을 해봤죠. 예.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올해 건 아직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올해 끝내야 나오니까 작년까지. 예. D램 비트 그로스. 비트 그로스라는 건 전년 대비 진짜 수요, 가격이 아니라 정말 수요, 비트 용량이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잖아요. 이게 진짜 수요잖아요. 네. 반도체가 몇 개나 팔렸냐 막 비슷한- 개수보다는 이제 용량인 거죠. 왜냐하면 용량 고용량짜리도 있고 저용량짜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걸 다 합쳐서 그렇죠. 비트 용량으로 했을 때 그게 진짜 수요인 거죠. 빵으로 치면 몇 개냐는 거와 비슷한 네, 개념이죠. 가격 효과가 아니라 오케이. 정말 예, 예. 이게 수요, 그러니까 진짜 네네. 수요예요. 예, 예. 그걸 비트 그로스로 해서 수요를 보는 것의 기준인데 여지까지 다행스럽게도 메모리 수요는 감소한 적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글로벌 불황이 몇 번 왔었죠. 그때도 비트그로스는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적자를 엄청 났던 게 바로 2년 전까지도 있었죠. 네. 그때도 비트그로스는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그럼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증가해요? 사실은 2005년부터 2012, 3년까지는 네. 급격하게 변동을 했고 훨씬 높았어요. 지금보다 빠르게 비트그로스가 증가하고. 100%, 80%이 정도 수준. 왜냐하면 그때 시장 초기라서 음. 규모가 작아서 예. 작은 뭔가 이슈만 있으면 크게 변동하는 시절이어서 사실 통계로서의 가치는 크게 없어요. 2005년부터 그러니까 2013, 4년 전까지. 전까지는 그러다 정확하게 2015년 되면서 비트그로스가 뚝 떨어졌고요. 증가는 하되 증가를 하죠. 근데 예. 40%, 50% 하던 D램이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120%, 200% 하던 낸드 비트그로스가 3, 40%로 되면서 네. 안정화가 돼서 그때부터 통계로서 가치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아하. 추세라는 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규모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예. 이때 변동이라는 거는 추세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플럭츄에이션이 너무 커서 이걸 추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예.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저는 데이터를 다 같이 그려봤어요. 어쨌든 그 이전 시대에도 후에도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그래프를 그려본 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1년 예, 동안에 예. D램의 비트그로스와 낸드의 비트그로스와 반도체 사이클 세 개를 같이 그려봤습니다. 네, 네. 만약에 수요하고 반도체 연관이 있다면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겠죠.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사이클이랑 비트 수요가 비트 그로스보다 약간 시차를 갖고 사이클이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쉐입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야 그게 연관성이 있는 거고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사실은 거의 동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많은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 그거는 분석해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해보지 않고 당연할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비트그로스 증가율이 수요고 수요가 곧 가격일 것 같다. 공급이 일정하다면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 이제 꼬이죠. 네. 벌써 공급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가격은 수요에도 영향을 받지만 공급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수요가 가격을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봐서는 이게 수요의 함수인지 공급의 함수인지는 모를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 프로는 눈빛이 흔들린 건 맞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99%의 애널리스트들은 그 생각조차도 안 해요. 수요랑 똑같이 움직인다 그냥 결정을 내려 정해버려요. 답정력 같이. 그래서 수요가 좋을 때 가격이 오르고 실적이 좋고 수요가 나쁠 때 가격이 떨어지고 실적이 나빠진다라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해보고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 분석을. 그래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같이 봤을 때 네. 아예 상관관계가 없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프를 같이 보면. 아 가격 그래프. 아예 랜덤입니다. 가격은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이클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사이클을 뭘 그렸냐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그렸어요. 그게 그냥 사이클이거든요. 가격 사이클이죠. 가격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격 수익률 사이클이니까. 예. 그래서 끝나 보여드릴게요. 궁금하네. 예. 그거랑 비트그로스랑은 랜덤입니다. 완전히 랜덤. 그 얘기는 슈퍼사이클은 수요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공급밖에 없죠. 애초에 가격이라는 건 경제학적으로 아시면 독립 변수가 아니거든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상관에 따라서 가격 오르내리는 건데 수요 증가율과 사이클을 같이 그려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별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게 나와요. 오케이, 예, 인정. 그래서 수요 때문에 사이클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라는 거 수요와 공급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수요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조건 공급하고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지 보기 위해서 2015년 이후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2015년부터 디램과 낸드 비트그로스가 뚝 떨어지면서 유지돼 버렸어요. 변동이 없어요 거의. 가격이요? 아니요 비트그로스가. 수요가 네. 잔파동은 당연히 있죠. 연도별로는. 있죠. 근데 예. 추세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비슷한 비슷한 수준을 그냥 유지입니다. 별로 안 늘었다고 말씀 주셨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비슷한 수준을 그냥 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그로스가 그냥 상수가 돼 버렸어요. 증가율이 비슷하게. 거의 같은 값수. 예. 그러니까 상수가 되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 버렸어요. 수요가. 그러니까 증가율이 비슷하게. 증가율이 일정한 직선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증가는 하되 증가율은 맞습니다.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수요 증가율이 일정 그냥 직선적으로 바꾸니까 수요는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내년이나 그러니까 몇 프로 증가. 경제 성장 정도로. 예. 그냥
그래서 변수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수요. 예, 근데 예. 사이클은 음. 그 사이 2015년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아, 영업이익률이 55%가 됐다가 마이너스 35%가 됐다가 변합니다. 그거는 공급 때문이다. 수요가 약간 잔파동 가지고 절대 그런 큰 변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인정. AI 붐이 이 이후에도 그 말씀하신 비트 그로스는 네, 그래서 그걸 최근 데이터를 제가 계속 하다가 IDC에서 올해 예상치까지를 쫙 비트그로스를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2023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6년, 7년, 8년까지. 수요는 AI 출시 이후나 전이나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전제도 무너지는 겁니다. AI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는 자체가. 그러면 잠깐만요. 그 AI 반 때문에 그 디램이 많이 소모되기 시작한 게 24년, 5년 그죠? 시작이죠. 4년, 5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질문 드려볼게요. 2015년 이후에는 비트그로스의 증가폭이 완만했다. 근데 2023년, 4년, 5년도 그대로 완만해요? 같은 추세선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율이 비슷해요? 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추세적으로는. 저희가 알던 기존의 에이. 상식과 완전 다르네. 알던이 아니라 에이.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자, 그 부분에 왜 오해가 생겨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금 대부분의 스포츠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 수요를 얘기하는 게 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무지하게 늘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네. 예. 맞아요. 음. 30% 40%씩 늘었어요. 비트도. 그렇죠? 그럼 어디선가 줄어야 맞습니다. 비트 그로스는 전체 메모리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도 전체 디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HMM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데 비트 그로스 변함이 없는데 분명히 데이터 센터 쪽은 30% 40%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어디서 네. 줄었네요? 나머지 수요는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 PC에 들어가는 거. PC 다 보면은 휴대폰 왜 들어가는 마이너스일 때 휴대폰 거. 스마트폰은 판매 대수가 2016년에 16억 대였고요. 네. 지금 12억 대예요. 피크를 이미 지난 산업이고요. 음. 노트북과 데스크탑은 더 이전부터 이미 역성장을 시작한 산업입니다. 성장할 수 없는 성숙 산업에 이미 모든 수요가. 그다음에 자동차 2017년에 1억 대 찍고 지금 8천만 대 수준에서 늘지 않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는다고 말하는 분들의 말이 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좋은 것만 지금 보여줬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이게 좋으니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총 수요가 중요한 거죠. 디램 그렇죠. 시장에. 그렇죠. 결국엔 빠지는 거 오르는 거 해보면 비트그로스는 같다. AI 출시 전이나 후나. 여기서 이제 약간의 그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럼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자, AI 데이터 센터 제품만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전혀. 그러니까 수요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팔리는 물건의 제품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수요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로. 공급 때문에 발생했다. 예. 공급이 감소한 거죠.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렸다. 왜 공급이 줄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반도체 칩을 만들려면 무조건 사용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네. 결국 실리콘 웨이퍼의 양이 늘지 않고는 반도체 칩의 생산량이 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미라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반도체 소재 장비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는 협회거든요. 거기서 발표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 삼성에서 포함한 인텔, 엔비디아 다 포함한 6천 개 회원사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고 2022년에서 2023년, 4년, 5년 그러니까 최근의 3년과 2022년하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20% 감소했어요. 초호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생산량이 20% 감소한다라는 거는 누구도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죠. 자, 근데 제가 이 잘 몰라서 20%는 그런데 그 판 위에 좀 되게 고밀로 집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와 상관없이 웨이퍼를 나올 때도 웨이퍼 단위로 나와요. 들어가는 웨이퍼가 갑자기 20% 줄었다는 얘기는 네. 그냥 생산량이 20%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트는 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웨이퍼 매수를 말하는 거죠. 매수. 투입되는 매수와 나오는 매수는 같은 거고요. 그러면요, 혹시 공장 가동률을 줄였다는 말과 동의합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죠. 엥? 지금 이 호황이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그게 다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진짜 초호황이고 고객의 수요가 넘쳐서
가동을 최대한 해도 물량이 모자란다 말이 맞으면 네. 가동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100% 나오겠죠. 지금 70%입니다.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합산 어느 기업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합쳐서 나오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의 합산 점유율이 70에서 75 정도 나옵니다. 가동률이. 혹시 그 통계는 정부 발표입니다. 정부 발표면 맞는 데이터겠죠? 통계청. 통계- 그래서 1월 달에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1월에 반도체 생산 실적이 너무 안 좋다고 성명까지 냈어요. 아, 왜 나는 왜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처음 듣지? 그럼 듣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모르는 거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럼 삼성 그러니까 생산이 안 돼서 반도체만 버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반도체조차도 1월 달에 보니까 왜냐 1월에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한 10%포인트 더 낮췄어요. 가동률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기에도 생산이 확 줄은 게 보이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D램 라인 중에 요즘 돌려도 되는데 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디램 랜드 다 하죠. 둘 다. 양쪽 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D램 랜드 중에 돌려도 되는데 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비공식 루트로 확인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가 별리서 사무소 대표인데 삼성전자랑 거래를 해요. 특허 하니까 직원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작년 겨울에 초성수기일 때 네. 휴가철도 아닌데 가서 얘기 들은 형님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요. 지금 다들 휴가 간대요. 일이 없어서. 잠깐만요. 여기 우리 저 채팅창에도 들은 질문도 하시고 저도 그 얘기를 얼핏 들어서 오기 전에 살짝 예습을 좀 해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주환 의원님이 그런 설명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근데 정부 통계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풀로 돌려서 D램이 나오고 있는데 HBM이라는 건 시루떡처럼 이렇게 다 쌓아서 10개를 쌓으면 10개가 다 작동을 해야 자 HBM 하나 완성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불량이 생기면 이거 10개를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HBM은 그 완성품의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HBM은 D램 100개를 만들어도 HBM의 완성품에 들어가는 거는 원래 한 6, 70개밖에 안 돼. 투입되는 웨이퍼가 20% 줄어들 이유는 없죠. 그건 수율의 문제니까. 취백 개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밀가루가 적게 투입되는 건 두 가지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반전된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론이 HBM 더 많이 팔았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2배 정도 됐어요. 마이크론이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았어요. 작년까지. D램이? HBM이. 삼성전자 17% 마이크론 22%였으니까. 난 마이크론은 HBM 아직 못 만드는 줄 알았어요. 마이크론이 더 많이 팔았는데 마이크론은 왜 근데 생산량이 줄질 않을까요? 똑같은 이유인데. 마이크론은 생산량이 안 줄고. 줄었다는 얘기는 없고 늘고 있어요. 거기는. 왜 한국 기업들만 실력이 없어서 그런 페일이 많이 나서 그다음 일단 투입된 웨이퍼 자체가 줄어든 건 설명이 안 되고요. 수율이 낮은 건 별개 문제이고 많이 죽는다는 얘기고 들어가는 게 줄었다는 얘기니까. 웨이퍼 양이 줄었다면 또 하나. 수율의 문제는 아니네요. 자, HBM 탓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IDC 비트의 양도 이제 쫙 분석을 해줬는데 연말이 HBM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같지만 올해 연말이 됐을 때의 HBM의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비트가 10%더라고요. 그러면 낸드까지 합치면 6%예요. 메모리 시장 전체에서 HBM이 차지하는 건 6%거든요. 6%의 제품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94%의 다른 제품의 생산량이 30% 줄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기업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뭐 수율이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감산을 하고 있다는 그건 말씀이죠.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그래서 난 몰라. 근데 요즘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특히 삼성은 이제 증설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급하게 그 공장을 더 짓기 위해서 그동안 질까 말까 막 하다가 그러면 가동률을 먼저 높이면 되지. 증설을 머뭇거렸던 이유가 뭐 인부 구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요게 안정된 수요인지 아닌지 고민하다가 증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가동률부터 높이고 증설하는 게 순서일 텐데 증설을 했다는 건 가동률은 높일 만큼 높이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가동률은 네. 아니 증설은 예. 그동안도 계속했어요. AI가 상관없이 같은 기울기로 올라가서 생산 캐파가 그것도 통계청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생산 캐파 라인은 계속 같은 기울기로 올라가 있고 생산만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막대로 같이 그려보면. 그럼 신규 라인 증설의 속도도 줄거나 하지 않고 않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가고 있었고 그냥 가동률을 낮춘 거예요.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 증설, 다시 말하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증설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은 증설을 안 했다가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계속 비슷한 속도로 계속 같은 양의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럼 계속 삼성은 라인 공사가 계속 그 동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청에서 생산 캐파로 잡히는 건 공사중인 거 안 잡힐 거고요. 네. 완공된 백 기준이니까. 근데 그게 계속 같은 기울기로 증가를 했어요. 혹시 그 통계청 통계가요? 죄송합니다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렇게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죠?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이니까 두 개를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 합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끝나요? 그 예를 들면 뭐 다른 반도체가 저 떠오르지는 않는데 섞여 있는 건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반도체 제조업의 그 통계를 해보려고 두 회사와 나머지 전체와 기타 등등. 매출과 영업이익 비교를 해봤어요. 99%예요. 두 회사가.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감산을 일부러 했기 때문이다. 그럼 감산을 한 목적은 뭘까요? 그분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왜냐하면 감산이 시작된 시점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2020 웨이퍼가 실리콘 웨이퍼 투입이 2023년부터 뚝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는 월까지 따지면 그건 연간 데이터라 그렇게 나오고 월까지 따지면 한국 기업들 감산을 시작한 건 2022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거기서도 갑자기 생산량이 뚝 떨어진 거 그냥 보여요. 통계로. 가동률이랑 생산. 심지어는 초기에 감산했을 때는 가동률이 50%까지 낮아졌었어요. 그때는 이해가 됐어요. 내가 감산하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회의하러 갔을 때. 왜? 그때 악성 재고가 너무 쌓여 있었고 가격이 끝없이 하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론 감산했는데 너네도 감산에 동참해야 이 가격 하락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 감산한 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좋은 판단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보통 감산하게 되면 먼저는 가격이 오르진 않습니다. 재고가 빠지기 시작을 하죠. 재고가 빠진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감산을 쭉 하고 했을 때 가동률을 한 80% 떨어뜨렸을 때 95에서 그리고 1년 정도 재고가 적정 수준 됐을 때는 사실은 가격이 더 이상 하락도 하지 않고 살짝 오르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적정 가격이죠. 예. 거기서 이제 다시 생산을 정상화하는 게 맞는 수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경영 방식이라면 예. 거기서 추가로 3년을 더 감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보니까 본인들도 처음에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지만 제3자지만 사실은 악성 재고 때문에 시작한 게 맞아요. 나도 하라고 했었고. 예. 근데 이제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고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재고를 가동률을 낮춰보니 생각지 않았던 이게 웬떡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 좋았다. 이제는 적자 흑자가 되리락 말랑한 수준까지 올랐어. 예, 예. 하는 김에 좀 더 해볼까? 급등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삼성 하이닉스의 그런 경쟁 업체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람들은 마이크론도 초기에 감산하다가 네.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됐을 때 감산을 끝내고 네. 다시 이제 공격적으로 증산을 시작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양사들의 그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파악하시기에 마이크론은 Q를 늘리기 Q도 시작했다. 늘렸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하이닉스는 Q를 아직 안 늘립니까? 안 늘렸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72 나온 거야. 그러면 누구는 그 양쪽은 감산하고 마이크론은 Q를 늘리면 마이크론만 중국도 좋잖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마이크론만 좋은 일을 왜 해요? 양사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죠. 결국엔 시장 점유율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양사가 높으니까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새는 물은 있다고 있지만 있는 우리가 총합의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주가를 올린다고요? 근데 회사가 실적이 좀 주가 오르잖아요. 아니야 이게 말씀하신 점유율은 떨어지고 차라리 Q를 늘리면 실적은 더 좋지 않겠냐. 음. 가격은 떨어져도 Q가 올라가니까. 근데 예. 지금 가격 올라간 10배만 올랐잖아요. 예. 이건 거품으로 오른 거거든요. Q가 생산 Q가 예. 조금만 늘어서 밸런스만 깨지는 순간 폭락을 하거든요. Q를 아. 늘려서 그걸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격 하락 속도가. 그래요? 공급을 줄여서 거품을 만들 수가 있나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수요는 똑같고 예.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인데
수요 부분 증가율이 정해져 있잖아. 15, 20%. 이게 생필품이다 보니까 요거 아니 아까 말한 비트 그로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꼭 필요한 거다 보니까 네, 그만큼의 성장은 계속 늘어요. 수요량이.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가 계속 생기잖아. AI니 뭐니 해서. 없던 수요가 생겨서 빠지는 걸 대충 보충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네.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증가 기울기가 있는데 이보다만 조금만 낮추면 가격은 급등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급을 여기서 10% 늘리면 가격은 10%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버블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냥 원래 제로 2023년 수준까지.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공급을 오히려 10%더 줄이면 가격은 2배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까? 2배가 오르지는 힘들게 하죠. 이미 온라인이 10배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차피 예상 못했던 조금 더 10배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제가 왜 1년 이내에 피크아웃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망해서 청산 절차에 있는 기업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마냥 생산을 줄일 수 있죠. 자, 생산을 늘리는 거는 상한선이 없어요. 공장 계속 지으면 되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생산을 줄이는 거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인지것도 지금 뽑고 있거든요. 자, 직원이 10몇만 명이 되는 회사가 협력 업체도 있고 가동이 되는 공장이 있고 최소한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위한 생산량과 가동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이 존재하거든요. 예. 지금 거의 하한선 근처까지 와 있는 거예요. 70% 가동률과 지금의 그 생산량. 정도가 그런데 이게 그럼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대충 그러면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늘리지 않고 그냥 버티지. 예. 버티면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왜? 마이크론과 중국은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늘리니까 내가 안 늘려도 늘어나요. 더 줄일 수 없다면.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가격이 계속 올라가냐면 중국과 마이크론이 딱 생산 늘리는 만큼 줄였어요. 그래서 좀 더 줄이고 좀 더 줄이고 하면서 더 이상 줄이는 게 한계가 오면 더 이상 못 줄이잖아요. 또 예. 늘리고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 그 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공급은 계속 늘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그래서 삼성하이닉스 공급 과잉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하이닉스 어차피 늘릴 거니까. 그럼 본인들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게 정말 슈퍼사이클 3년 5년을 버틸 수 있겠느냐. 생산을 줄여서 가격 올리는 게 앞으로 1년도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1년 이내 피크가 될 것 같다. 그거 좀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100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70까지 줄일 수는 있는데 70을 60으로는 못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60을 50이나 50을 40으로 못 줄이는 이유가 이제 오늘 설명하시기에는 그 뭐 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뭐 그런 정도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건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가동률이 50%면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경영진 배임입니다. 가동률 50%인데 직원을 새로 뽑는다는 그러니까 게. 지금 저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이제 말씀 경고 내지는 고민을 전해주고 싶은 건 이게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서 생긴 거라면 앞으로의 뭐 가격이나 주가는 이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는 수요를 보면 되는데 체력이 좋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인공지능 수요는 내가 봐도 꽤 증가할 맞아요. 것 같으니까 예. 같이 응원하면 되는데 본질이 감산에 따른 가격이기 때문인데 이 감산이 계속될 수만 있을 거라면 나도 괜찮은데 보니까 이 감산이 목에 찼어. 곧 다시 숨 쉬러 밖으로 나와야 되고 감산도 다시 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 조금 증산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 이 높은 가격이라는 게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 않다. 뭐 그 얘기 하시는 거네요, 그죠? 지금 가격이 일단 하락 전환이 확실하게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감산을 하던 기업들이 누구보다도 생산을 많이 할 겁니다. 삼성하이닉스가. 왜냐하면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출 감소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익률 떨어지는 거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IT 기업들이 이익률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수 있지만 매출이 감소한다라는 건 치명적이거든요. 투자자들이 볼 때. 그러면 매출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Q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화되죠. 빠르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더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Q가 늘어나면. 할 수 없이 그럼 Q를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4년인 거예요. 그게 4년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될 수 없는 게.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공급 쇼티지는 1, 2년 이내에 항상 정상화돼요. 여지까지 어떤 방식의 쇼티지가 발생했더라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특히 이제 D램, 뭐 HBM 뭐 이런 것들이 내년 거까지 다 줄 서서 입도 선매됐다고 들었어요. 그럼 증산을 하면 저 증산했습니다라고 전화하면 다들 쫓아와서 저희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해서 다 그 가격에 증산도 다 그냥 쏙 빨아갈 것 같은데요? 안 그럴까요? 그 수요가 수요라는 거는 정해져 있죠.
필요하지 않은 걸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주고. 아니 그러니까 비트 그로스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까지는 그 비트그로스라고 하는 게 대략 한 이런 정도로 2015년 이후부터는 정해져 있었어.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PC를 갑자기 뭐 엄청난 그 고성능 PC로 업그레이드한 것도 아니고 휴대폰도 뭐 더 성능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 정도가 조금 더 고성능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가 놀랍지도 않으나 작년부터 불어오는 이 인공지능은 여기에 들어가는 디램은 뭐 하루하루가 기술 발전도 다르니 여기에 수요는 정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늘어난다니까요. 예. 늘어날 만큼 빠진다니까 이쪽에서. 그래서 다 합치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PC에서 빠지. 나머지 수요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올라서 더 빠지고 있고. 가격 최근에. 오르니까 비싸니까. 이건 더 완전히 판매가 안 돼요. 지금 가격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진대 장관이 그랬어요. 다 결국에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 왜? 고객들이 망해서 가능하지가 않은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용 D램을 사가려는 쪽에서는 왜 굳이 그렇게 급하게 줄 서고 내년 것까지 사간다고 그러죠?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아니, 일부러 생산 줄여서 가격 올렸고 그래서 더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다는 거 모르잖아요. 고객들은. 왜냐하면 가서 만날 때 나 100%로 가동한다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대로 아는 거. 100% 가동인데도 부족하니 입도 선매를 해야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외교적으로 하는 거죠. 경영진들 계속 미국, 유럽 다니면서. 왜 최근 들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방송에서. 부문 사장들이 다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이재명 회장도 그렇고 예. 이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예,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급한 거예요.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큰 고객들한테. 저희는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세상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주도한다는 경험을 저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애플의 D램 구매 담당자 그런 사람이 얘네들이 지금 감산하고 있구나. 그 위원님이 보셨다는 데이터. 얘네들이 지금 웨이퍼를 들 쓰고 있네. 이것들 봐라. 얘네들이 70% 정도만 하고 있구나. 곧 풀리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거 안 보고 진짜 없나요? 그럼 저희 좀 더 주시면 이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요.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 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아니, 스탠스가 증권사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미국 자기네 나라의 증권사와 IBS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럴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자꾸 너무 그렇게 붙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궁금할 것 같아서 조금만 좀 여쭤볼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럴 수 있는데 애플의 구매 담당자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애플이 과연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에 한국어로 된 통계청에 들어와서 분석을 할까요? 자료 볼 생각이나 할까요? 그냥 하이닉스 사람 그래요? 만나서 듣겠지. 구매 담당, 판매 담당 임원들 만나서 물어보겠죠. 내가 애플 사장인데 그거 분석하고 가동률 얼마인지 가도 확인하려고 직원 면담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데. 걱정스럽다 진짜. 근데 나는 오늘 지금 좀 전까지 들은 얘기 중에 네. 아니야 그 HBM 불량일 수도 있어. 아니야 이거 데이터는 공사가 완공된 것만 데이터라고 하니까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에 삼성에서 시작한 거는 그 데이터에 안 잡혔을 거야. 계속 나 스스로도 그래 위주환 의원님이 설마 공사장까지 가보셨겠어 이런 생각을 나 혼자는 하고 있으나 웨이퍼 투입량이 줄었습니다. 안 늘었습니다. 라는 통계는 난 도저히 불량률이 늘었으면 웨이퍼 투입량은 늘었어야 되잖아요. 더 늘어야 되겠죠. 네. 판매량을 늘리려면. 난 그거는 내가 반박을 못 하겠어 지금. 그리고 많은 영상에서 이주환 의원님 왔다 간 많은 영상 다른 데도 나도 봤는데 그 불량률 늘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HBM이라고 하는 건 그 수율이라고 하는 게 높을 수가 없으니까 10개가 다 완벽해야 그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버려지면 웨이퍼는 당연히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 통계가 맞다면 그 논리도 아니네요. 근데 왜 다들 왜 그러고 있지? 근데 지금 골치 아프네 이거 참.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PC 회사든 휴대폰 회사든 D램을 선뜻 많이 집어넣을 수도 없고 비싸진 PC는 안 그다음에 팔리고 원래 이제 고성능 올라 바뀌면서 네. 용량을 늘리는 게 관례였는데 못 늘리고 있어요. 가격만 올리고 있지.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한 대에 보통 한 중급 정도? 가장 비싼 거 아닌 거에 제조원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60%라고 해요. CPU도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디램 낸드 CPU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남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게다가 삼성전자 목요일날 이제 부문별 발표하겠지만 네. 모바일 부분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MX 부분, DX 부분. 채팅창에서 이주환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애플이 들으면 국익에 문제가 되니까 이 영상은 비공개 처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내가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이게 했지만 네. 경영진들이 어쨌든 판단에 의해서 예.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사실은 범죄행위 아니거든요. 아니죠. 경영 전략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걸 더 비난할 생각 전혀 없고 네, 그것도 단지 저는 반도체 패권 전장의 저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10년 후에도 한국 반도체 상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시장 점유율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을 장악하는 거에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감산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 실제로 결과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중국이 2014년부터 190조 원을 투입했는데 불과 1년 전까지 시장 점유율이 디램이 1%도 안 됐어요. 성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1월부터 디램 낸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흑자 전환됐고 그러니까 물량을 이제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됐고 내가 번 돈으로 선순환이 됐죠.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부 돈이 없더라도 이거를 만들어준 게 한국 기업들의 감산 효과인 거예요. 효과 결과적으로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중국 디램 시장 점유율이 이미 작년 4분기에 딱 1년 사이에 7%까지 올라갔고 낸드는 10%가 넘어갔어요. 근데 증산하면 그것도 팔릴 거고 팔리면 시장 점유율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1년 열심히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긴 한데 걱정이 되는 건 고객이죠. 고객도 사람이거든요. 네. 본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 물건을 안 줬어요. 네. 그래서 걔네는 중국이나 마이크론을 사서 쓰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과연 어려울 물량 늘려서 한 번 마음 돌리고 상처받은 고객이 어려울 때는 그 다시 고객이 삼성 다시 하이닉스로 100% 온다고 전 보장 못합니다. 고객의 마음들은 원래 그렇고 공급사 쉽게 잘 안 바꿔요. 한 번 세팅이 되면 몇 년은 그냥 가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분량이 높다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견제를 열심히 잘해왔던 중국이 1년 2년 사이에 확 풀어져 가지고 더 이상 견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버렸다라는 거죠. 중국이 생산하는 디램은 요즘 누가 사갑니까? 그 지금 무슨 그건 뭐 보안 중국 문제나 로컬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게 전 세계 반도체를 중국의 55% 소비가 돼요. 주로 또 중국이 많이 사가겠죠. 중국 시장만 장악하면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중국이 CPU든 만들어서 뭐든, 중국이 네. 쓰긴 하지만 어디로 가도 다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외국에 못 팔잖아. 걔네 신경도 애초에 팔 생각도 없어요. 중국에서 팔 생각으로 만드는 거지. 근데 정부에서도 이제 강요를 하잖아요. 야 국산 써. 그래서 엔비디아 못 파는 거잖아요. 이게 디램 낸드 어차피 물량도 부족했는데 중국 너네 한국 우리나라 거 써라는 압력까지 있으니 당연히 계속 중국 걸 쓸 수밖에 없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인공지능 뭐라고 합니까? 그 HBM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때문에 늘어난 디램 수요가 전체 디램 시장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제가 데이터는 없어서 예. 제 데이터도 없는 걸 그냥 추측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데 예. 이제 인공지능 붐이 일기 전에 반도체 시장을 보통 그 섹터별로 비율이 대충 있어요. 네. 컴퓨팅이 40%, 모바일이 40%, 나머지 수백 가지 기타 등등이 20% 정도 비율이었는데 네네. 데이터 센터가 원래 이제 붐이 있으면 한 3년 정도 왕창 투자했다가 예. 3년 좀 숨고르기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증가율이 좀 낮아지겠죠. 숨고르기 3년 하면 조금 또 비중이 낮아졌다가 투자할 땐 또 데이터 센터가 전체 반도체 차지하는 메모리도 비중이 확 높아졌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평균적으로 해보니 거기에 성수기 비수가 있는 거예요. 3년 단위로 대략 컴퓨팅이 40%인데
컴퓨터 40%에 뭐가 들어있냐면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노트북, 데스크탑이 다 포함된 게 컴퓨팅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많이 잡아도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되긴 쉽지 않잖아요. 노트북, 데스크탑 시장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20%라는 얘기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이 한 거 맞으니까 전세 반도체 수요 한 30%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중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 중에 또 낸드도 있고 디램도 섞인 거고 CPU도 섞인 거잖아요. 근데 그 30% 비중 높아진 거 중에 메모리보다는 제가 볼 때 GPU 때문에 비중이 높아진 게 클 거예요. 엔비디아 때문에. 메모리도 기여했겠지만. 그래서 메모리는 사실은 원래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사이클에서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HBM은 없던 수요니까 당연히 새로 등가한 거 맞고 플러스인데 예. 나머지 서버용 D램과 SSD 들어간 랜드는 이 AI에 상관없이 원래 데이터 센터에 옛날부터 들어가던 제품들이었고 만들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엄청나게 늘 일이 없는 거예요. AI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그냥 투자 사이클이니까 그냥 있는 거고 내년부터 이제 사이클이 좀 주춤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도 플러스로 가긴 하겠지만 다른 쪽에 약해지는 거를 강하게 이제 소년가장 역할을 해주는 힘이 조금 딸릴 수도 있는 거죠. 내년부터 3년 동안.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만큼 AI 수요로 늘어나는 디램은 많지는 않은. 뭐 비중으로 단일 제품으로는 제일 많을 건 맞을 거예요. 단일로는. 예. 근데 여전히 100이라고 했을 때 과반이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까 예. 나머지가 좀 비리비리하잖아요. 같은 형제 중에서. 예. 얘네들 때문에 어차피 얘가 하드캐리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하드캐리 계속 했던 거예요. 2016년 이상 이후로는 사실상 데이터 센터 서버가 혼자 하드캐리를 계속해서 15에서 20% 비트 그로스를 유지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새로운 수요를 웨이브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강력한 메모리 수요를 이끌었던 건 PC예요. IBM에서 쉽고 간단한 맥킨토시를 대체할 수 있는 IBM 퍼스널 컴퓨터 나오면서 첫 번째 메모리 강력한 수요를 이끌고 갔었고 아시다시피 더 이상 PC가 안 팔리는 시대가 되니까 그때 모바일 스마트폰이 등장했어요. 2008년도에. 그 다음에 그게 세컨드 웨이브가 스마트폰 모바일 쪽이에요. 그게 굉장히 길게 끌고 왔죠. 거의 10년 가까이. 근데 2016년에 피크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모바일도 힘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2016년부터 서버 수요였어요. 예. 데이터 센터. 네. 왜냐하면 그때 플랫폼이니 무슨 맞아요. 뭐 클라우드니 하면서 그렇죠. 클라우드였죠, 지금의 클라우드. 뭐 매그니피센트인지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빅8니가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한 건데 그게 세 번째 웨이브죠. 자, 그다음에 AI가 그럼 네 번째 웨이브냐? 데이터 센터를 주춤하는 해질 때 할 수 있는 웨이브냐라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결국 AI라는 것도 피지컬 A가 등장하면 뉴 웨이브 A가 맞아요. 그건 데이터 센터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수요니까. 근데 현재 AI는 데이터 센터밖에 없어요. 사실상 99%가. 예.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웨이브가 아닌 거라서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 만큼 일반 데이터 센터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합은 그냥 데이터 센터로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4차 웨이브는 아니고 3.5차 정도 웨이브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둔화되기 시작할 때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 뉴 웨이브가 자율주행차가 될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 센터에 버텨야 돼요. 네, 뭐 앞으로 디램이 1000배 더 필요하다는 건 다음 스테이지로 가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나중 얘기니까 1000배는 거기까지 뭐 왜냐면 지금 이미 비트가 규모가 제 데이터 그래프를 보면 단위를 이제 그릴 때 무슨 바이트 이렇게 쓰잖아요. 네. 단위가 페타바이트거든요. 예. 페타가 1000조예요. 예. 1000조 바이트인데 앞에 숫자가 이미 몇백만, 200만이에요. 랜드는. D램은 6만이고. 예. 이미 우리가 말로 카운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의 규모가 돼 있어요. 용량이. 여기서 어떻게 1000배가 늘어납니까? 불가능하죠. 아, 생산이? 수요든 생산이든. 아니 수요는 늘어날 수 있죠. 아 지금이야 아닐 수 있고. 자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전기차가 맨 처음에 테슬라가 예. 처음에 막 한 10만 대 팔릴 예, 때 예. 다음 해에 100만 대로 가면 몇 퍼센트 성장해요? 10배. 거의 100%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해요.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한 1600만 대, 2000만 대 팔린다. 예.
이게 다음에 갑자기 그럼 10배가 된 게 가능해지지 않잖아요. 아니죠. 모수가 커지면 증가율은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 어떻게 1000배가 성장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1000배가 안 될 거예요. 아, 근데 인공지능은 초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일론 머스크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네들이 칩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기다려서는 우리한테 안 온다. 우리가 만들게 하는 게 지금 TSMC가 만들려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론 머스크 말을 못 믿으면 할 수 없고 저도 반은 안 믿지만 만드는 GPU 칩이 그 정도면 거기에 들어가는 DRAM은 또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우리가 몇 년 지나면서 인텔의 TSMC 점유율이 올라가는지 보면 돼요. 아, 인텔하고 같이 하니까 아, 그렇죠, 인텔로 그렇죠. 잡힐 건데 아, 그렇죠. 지금 탑 10에도 못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도 인텔이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된다. 아, 그건 뻥인 그렇죠. 거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봐야 그 수요는 되니까. 본인의 원하는 원업이었었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예,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래로 영향을. TSMC에서 안 맡길 거잖아요. 네. 근데 영원히 10년 후에도 TSMC가 10배가 높다 시장 점유율이. 그럼 일론 머스크의 꿈이라는 건 현실화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그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으니 그거는 그렇게 미래까지 뭐 저 그때까지 우리가 안 살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저 이해는 돼요. 채팅창에서는 아까 그 웨이퍼와 관련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누가 찾아보신 모양인데 아까 그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어디 가면 세미, SEMI가 약자인데요. 예. 세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모되는 웨이퍼의 아니요,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출하량 그걸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덜 쓴다는 게 나옵니까? 그건 아닌데 예. 거기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합쳐진 거에 합쳤는데 20%가 감소한 거잖아요. 예. 네. 비메모리는 감소 안 했을 수밖에 없어요. TSMC는 진짜 공장이 모자라서 못 예스, 돌리는데 예스, 거기까지. 줄어들고 늘어났을 거거든요. 예. 비메모리 10%가 늘어났을 거거든요. 예. 그럼 메모리는 30%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중국 업체, 한국 그래서 업체가 맞아요. 다 쓴 거. 아직 중국은 작으니까 결국엔 네. 메모리 3사.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DRAM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잖아요. 예. 3사의 합친 거의 웨이퍼 사용량이 이제 30%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아하. 자, 그 중에 누군지 분리는 안 돼요. 그 데이터만 갖고. 네. 그럼 누가 줄였을까는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알아요. 누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누가 올라가고 누가 유지되느냐. 마이크론은 계속 유지. 중국은 높아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그러면 누가 줄였을까요?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국내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가동률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개 같이 보면은 정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우리 채팅창에서 이거 질문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 그래서 아까도 그래 알겠어. 저 감산으로 가격을 유지했다 쳐. 감산으로 가격을 유지해서 돈 많이 벌면 뭐가 문제야? 앞으로도 돈만 잘 벌면 되지.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감산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곧 증산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순간 가격은 무너질 거라는 게 위원님 의견이라서 그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고요. 그건 네. 이제 현실적인 걸 예, 말하는 거고 예. 시장 점유율 하락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DRAM 시장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이크론이 된다고 신문 기사에 나는 순간 예.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전에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감산했다가 다시 증산하고 이래서 시장 점유율 유지하지는 않았어요? 감산을 이처럼 오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4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개월에서 1년 내죠, 보통. 악성재고 떨어지는데 1년 정도 걸려요. 그럼 1년 정도 하면 딱 적당한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마이크론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같이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변화가 없었죠. 오히려 한국 경기가 높아진 경우가 많아요. 마이크론이 조금 수율이 안 나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게. 마이크론 그래서 수율도 잘 나오는 게 분명하고 Q도 늘린 게 분명하다. 실적과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늘 안 믿기시겠지만 현재 DRAM 3사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 가장 실력이 좋은 게 마이크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크론 주식 사야 돼요? 너무 올랐어요. 물론 700달러 간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지금 500달러 근처잖아요. 470달러인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게 마이크론도 메모리 가격 하락하는 순간은 장사가 없잖아요. 그거는. 셋 다 내린다. 네. 근데 물론 그 시점은 저도 몰라요. 제가 신이 아니고 미래에서 온 게 아니니까 정확한 시점을 모르고 예. 근데 1년을 넘기 힘들 거라 하는 건 저의 추정이죠. 주관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지금 멀쩡하게 운영하는 회사가 더 이상의 생산을 낮추기 힘들 것 같다라는
저의 이제 경영적인 현실감을 가지고 그래, 1년 이상 버티기 힘들까다 최대가 1년일 거다라는 게 저의 삼성 주관인 하이닉스의 거죠. 감산이 1년 이상 이어질 수 그건 없다. 저 주관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고 그러니까 예측치인 거죠, 그거는. 근데 뭐 의외로 오래 가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면 제가 틀리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저도 정확점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직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수요처들이 요즘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발표에 의하면 그건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수요처들이 와서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수요는 꽤 장기적일 겁니다. 라는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 지금 가동률 100으로 해도 예. 다 팔 수 있을 만큼 수요는 있어요. 그 고객들은 이미 장기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해도 다 사줄 고객들이에요. 어차피. 그러나 그게 이제 장기 계약인 거랑 단기로 완판인 거랑은 또 의미가 다르니까. 자 보면은 고객이 없어 물건을 못 파는 적은 없어요. 삼성 하이닉스 정도 되는 기업들 탑 티어들은 물론 가격의 문제인 그렇죠. 건데. 가격 문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미국의 기업들이 호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기 계약은 그냥 몇 년까지 계속 고정적으로 얼마 이상의 물량을 사겠다라는 걸 거거든요. 분명히. 예. 지금의 가격으로 가격이 폭락해 도 계속 사주겠다는 것을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미국 기업들 그런 호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장기 계약이라는 게 그럼 뭐예요? 그럼 뭐를 도장 그냥 찍는 물량에 대한 공급이었을 거예요. 내년에도 최소한 얼마만큼 물량 이상을 나에게 줘라. 가격은 사겠다. 시가고. 가격은 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대로 반영할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그거는 조금 이제 사실은 근데 그건 장기 계약이 아니. 아니, 물량에 대한 계약을 보통 장기 계약이라고 해요. 가격 협상을 장기 계약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라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요즘 분위기라면 심지어는 가격도 픽스하면서 올라가면은 리픽싱을 하고 내려오는 거에는 리픽싱 안 해주고 그러면서 물량은 니네가 가져가고 현금 보증금 50%는 박아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최고지 베스트 시나리오죠. 한국 국민의 네. 입장에서. 근데 말했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호구가 아니라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자 애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를 공급받잖아요. 네. 거의 전량을. 제 후배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네. 애플로 옮겼어요. 왜 애플에 데려갔니? 쪼으려고 데려가더라고요. 아, 네가 애플로 와서 한국 회사 그래서 쪼아라.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원가가 얼마인지, 가동률이 얼마인지, 수율이 얼마인지, 뭐 물량이 얼마 나오는지 속일 수가 없대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 했잖아요. 아까 삼성의 애플의 구매 담당자가 하이닉스 가동률, 웨이퍼 사용량을 모를 리가 없는데 상관이 없는 게 더 예. 이상 안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게 할 수 있습니까? 안다고 한들? 감산을 하는데 안다고 한들 그거를 말해서 더 만들게 감량을 넣을 수가 있나요, 고객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공급자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 공급자가 갑인데 니네 나 가동률 좀 조사하게 해줘라는 게 가능할까요? 가격이 하락할 때 되면 가능해지죠. 가벌이 바뀌게 되는 순간에. 근데 굳이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걔네는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그 가격을 그냥 사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 알았어 지금 내가 2배에다 사인할게. 그 대신 가격만 떨어지면 나 이 계약서 그냥 날려먹는다 라고 하는 계약이 항상 가능하면 그래 뭐 3배를 불러라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사인은 해줄 것 같은데 입장 바꿔서 내가 삼성 하이닉스면 그 계약 안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행이 어떤지.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계약을 했다가 다 설비 증설도 다 했는데 몰라 우리는 이 계약 모르고 우리 뭐 안 사갈 거야 이러는 바람에 다들 완전히 이상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적자 나고 뭐 그랬다는데 사실 뭐 계약서 내용 우리가 본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분의 1이 됐다 쳐요. 버블이 10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냥 위약금 물어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10분의 1의 가격, 10배의 가격을 비싸게 살릴 사람은 없어요. 위약금 물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쌀 테니까. 근데 우리는 참 위약금 물면서 나 너네한테 이제 안 사라고 하면 알아서 깎아줄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야 수요가 좋고 지금이야 가격이 좋으나 이게 수요의 결국 핵심이 이거네요. 말씀하시는 건 수요의 증가라는 변수보다는 공급의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이니
그 공급의 감소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참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고 아. 경영진이 언제 늘릴 거냐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내일이라도 늘릴 수 있겠죠. 아니 3개월은 걸리죠. 웨이퍼 투베드 나올 때까지 3개월 걸리니까. 근데 이제 언제까지 감소할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10년 동안 안 늘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점유율 0이 돼 있을 텐데 그 전에 시장 점유율 때문에 감산을 지속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박사님 보시기에 1년 이상은 어렵다고 보셨나요? 이미 4년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여기서 추가로 1, 2년을 더하게 되면 낮아졌다는 건 다 같이 감산했으니까 안 낮아졌겠죠. 아니죠. 한국만 감산했다니까. 마이크론은 아. 계속 마이크론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증산을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벌어졌어요? 그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 포인트 D램은 정도? 12% 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합친 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 2는 왔다 갔다 가끔 하는데 합친 게 77.4% 정도 됐었어요. 지금 65, 68 왔다 갔다 해요. 이게 1분기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이 올랐잖아요. 생산 더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분기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더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분기 시장 점유율. 그래 보면은 그 한국에서 낮아질 만큼 누군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예. 중국과 마이크론이 7대 3으로 지금 분배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3보다도 7인 중국이 우리한테 더 거슬리는 거예요, 사실은. 점유율은 어디서 공개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협회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공신력이 있어 보이고 꾸준하게 한 곳의 데이터로 봐야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예. 저는 트렌드 포스 것만 봅니다. 그 점유율은 업체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분기별로 탑 10 정도의 리스트를 쫙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점유율 집계하는 회사들마다 명칭, 그러니까 탑 10을 삼성전자 몇 프로, 하이닉스 몇 프로, 마이크론 몇 프로 이런 예. 식으로 나오는데 예. 다른 기관들도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차가 한 2, 3% 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율 줄었다고 나오겠네요. 다 알고 있죠. 모를 수가 없죠. 당사자가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감산이 아니라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면 점유율 감소한 거는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동안? 설명한 적이 없어요. 어떡하나. 근데 끝나 보여드릴게요. 점유율 어떻게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는지. 그거는 이제 감산의 그 삼성 하이닉스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감산했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만약에 모든 기업들이 다 감산을 했거나 똑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HBM 문제여서 생산 수율이 어차피 떨어지면은 시장 점유율 변화는 없어야 돼요. 특히 메모리 3사 중에서는. 유독 한국만 낮아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삼성이 많이 낮아졌어요. 하이닉스가 많이 낮아졌어요. 삼성이죠. 삼성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HBM 만드느라고 낮아졌다고 설명할 수도 없겠네. 하이닉스만 더 많이 낮았어야 삼성은 되는데. 작년에 HBM 얼마 팔지도 못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참. 알겠습니다. 주가에 대해서는 혹시 그냥 이거는 아무 책임도 안 물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도 아니고 주가 분석하지도 않아서 그냥 늘 그냥 교과서적으로 방송에서 하는 얘기만 해드릴게요. 예. 그 이상은 제가 주제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주가 오르는 거는 누구나 다 알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걸 기대감 네. 가지고 오르는 건데 자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언제인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한동안은 가격이 하락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예. 그동안은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3개월, 6개월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잘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투자해도 저는 수익률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더 내일 모레도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단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근데 이제 직장인 하면서 그냥 우량주 사서 묻어두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2, 3년 뒤에 팔 생각을 하고 묻어뒀다면 내려가면 2, 3년 뒤는 분명히 메모리 가격은 폭락해 있을 거면 실적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안 사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사시라고 하락했을 때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냥 교과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가 분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 간다 저는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 어떤 변곡점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뭔가 혹시 있으면 네. 4차 웨이브가 뭔가 나와주면 네. 데이터 센터 대신하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가
둔화되지 않고 한동안 버텨주면 음. 그런 비트 그로스 기울기가 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음. 높아지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제 전체를 보더라도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게 나와주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뭐 캔디딧이 될 만한 애들은 몇 개 보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네. 보기에도 네. 피지컬 A 쪽도 있고 자율주행 도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음.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에 빠지는 부분 아직은 안 빠지지만 나중에 얘가 둔화될 때 이거를 대신해 줄 만큼 규모가 되려면 몇 년쯤 걸릴까를 생각해 보면 네.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아 그러기에는. 네. 아까 디램 점유율은 디램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 그건 구분이 안 되고요. 음. 디램 전체 그러니까 매출 기준이에요. 전 세계 디램 매출 전 세계 디램 시장 중에서 기업별로 매출을 집계를 해서 그걸 시장 점유율을 계산을 하는 거죠. 나눠 가지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노이즈는 없습니까? 그냥 거의 없던데. 왜냐하면은 메모리 3사 외에는 너무 뚝 떨어져 가지고 오케이.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나냐 뭐 1%, 2%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 워낙 다른 게 없으니까. 중국도 뭐 1%였으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7%가 됐으니 신경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냐랑 파워칩은 사실상 마이크론 패밀리예요. 근데 다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올해 1분기의 실적이 놀랍게 나온 이유는 사가는 쪽에서 지금 조금만 그 사가는 쪽에서 되게 더 비싸게 사갔다는 뜻이죠. 가격이 오른 거죠. 그죠? 그 1월에 가격 폭등했어요. 작년 10월에 한번 폭등하고 예. 올해 1월에 폭등하고 폭등했던 시점에 딱 제가 생산 동향 항상 봐요. 전월보다 뚝 떨어져요 항상. 확 올랐다 싶으면 왜 이렇게 올랐어라고 보면 결국 10월에 오를 때도 보면은 생산량을 줄였네 또. 전월 대비 출하량이 23%가 줄었고요. 올해 1월에 폭등해서 가동률을 봤더니 70%였어요. 가동. 다 연동이 바로 다 됩니다. 데이터로는. 모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이 동결됐었거든요. 상승을 못하고. 그때 딱 봐도 가동률이 87% 올라갔어요. 그냥 바로 그냥 투명합니다. 생산량하고 그 가격 오르내리는 게. 그래서 제가 85에서 90 사이가 한 그 트랜지션 되는 그 선으로 보는 거예요. 박선희 씨 공급과잉으로 전환. 궁금한 게 아까 10% 정도 포인트 10% 정도 빠졌다고 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점유율이요. 네. 그럼 그만큼 중국이라든지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만큼 그러면 수급 밸런스가 다시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총량이 부족한 거죠 지금. 제로성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이 빠진 만큼 네. 마이크론이나 중국 거꾸로예요. 마이크론이 늘린 만큼 삼성이 뺀 거예요. 그래서 맞춘 거예요. 계속 총량을.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마이크론이 늘리면 그만큼 다음 달에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 상승시켜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꾸로죠. 우리가 줄여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제일 네. 덩치가 크다 보니.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그럼 줄일 수 있느냐가 인데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 분명히 줄이는 거는. 그래서 분명히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줄여서 적게 파는 게 가격 올라가는 효과보다는 그게 더 덜 다친다. 즉 가격이 더 많이 오르더라. 그 얘기죠. 한 10%만 줄이면 가격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걸 즐기고 있다. 즐긴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수익성이 좋게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이 훨씬 좋게 나오는 이유는 걔는 P도 높은데 Q도 늘리고 있고 제가 3등 마이크론이라도 P는 높은데 Q는 줄이고 있으니까. 아싸 형들이 알아서 감산을 하시는 거고. 중국이 지금 제일 회피해요. 시장 점유율 낮아지는 것에 대한 경영진들의 걱정은 박사님이 하시는 것만큼은 없나 봐요. 아니면 제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죠.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우리 요 정도까지 되면 더 밑에는 위험하니 이제 물량으로 우리가 좀 압살시켜 볼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네. 놀고 있는 게 그냥 공략 확 돌려버리면 시장 점유율 확 높이는 거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근데 그 타이밍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타이밍이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늘려도 중국의 시장이 커져버리면 근데 내가 가격 결정권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디램 가격은 그래서 그럼 증산이 되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수요가 있으니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다른 산업들은 오히려 뭐 GPU라든가 박수 효과들. 뭐 그런 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쁘지는 않겠네요. 오히려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도 더 쉽게 될 수 걔네들은 있고. 솔직히 가격 효과가 아니고 음. 물량 효과였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결이 다른 거고. 업종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간다고 하면 연관돼 있는 부품이나 전력이나 이 기업들은 가격이 폭락할 일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시장이 좀 둔화되냐 조금 좋아지냐 차이가 있는 거지만 물량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SMC, 엔비디아랑 메모리 3사랑 영업이익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메모리 기업들은 가격 효과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파운더리는 거의 변동이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밴리스들은 분명히 변동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변동의 진폭이라고 그러죠. 올라갔죠. 내려갈 때 이 차이가 메모리의 절반 수준. 그 채팅창에서는 물량 조절을 하려면 가동률은 100%로 두고 창고에다가 쟁여놓으면 안 되냐? 왜 굳이 가동률을 낮추냐라는 질문도 하네요. 어떠세요? 창고에 재고가 쌓여서 시작을 한 거예요. 감산 자체가. 창고에 네. 재고가 쌓여 있는 자체가 네. 회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입니다. 왜요? 그 물건은 계속 쌓이는 거 어떻게 할 건데? 원재료비는 드니까. 계속 유지비도 들고 계속 재료비 드는데 팔리지 않은 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굳이가 아니라 비용은 계속 들죠.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안 발생하는 거잖아요. 창고에 오케이. 쌓아놓으면은. 그러느니 안 만드는 그러면서 유지비도 추가로 드니까 그러느니 안 이중 만드는 게 손해인 나은 거죠. 것이다. 그거는. 네. 어차피 그러네 또. 뭐 여쭙을 거 없어요, 장 기자님? 저는 삼성전자 주주로서 틀리기를 바래요. 놀랬어. 가슴이 놀랬어. 아니 근데 당장 폭락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네. 1년 이내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지. 네. 그게 뭐 다음 달에 갑자기 뭐 가격이 폭락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전 좀 지금도 약간 이해가 좀 덜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그런 게 작동이 될까? 여지까지 20몇 년 동안 가격의 변동은 항상 공급 때문에 생겨왔어요. 그건 여지까지가. 똑같아요. 그 메이저 두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그거는 뭐 당연히 가격이 오를 건 같아요. 그거를 3조 많은 3등 업체는 즐길 텐데 나는 위원님한테 한 번 더 하면 위원님이 많이 불쾌해하실 것 같은 질문이라서 괜찮아요. 이 질문해요. 기왕 그런데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차라리 뭐 저런 말씀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차라리 생각이 들면 그럴 텐데 아니 무슨 말인지 매우 심플해요. 어차피 데이터 다 통계청 데이터도 보고 뭐 이제 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심플한 거를 왜 모르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모른다는 건 이해가 돼.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뭐 더 왜? 좋게 봐야 되는 뭐 어떤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어. 아직도 나는 구매 담당자들 특히 빅테크들이 디램 사러 오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알아도 그렇게 그걸 말릴 방법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얘들이 비싸게 팔겠다는데 뭐 주들이 뭐 어쩌겠다는 거냐. 네. 그렇다면 나라면 애플이 누군가 기자한테라도 얘기해서 삼성 하이닉스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다. 이것들이 그래서 자식들 아주 그런다. 트럼프한테라도 일릴 것 같아요. 요즘 트럼프한테 일르면 트럼프가 한마디 해주잖아. 네. 지금 농담같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걱정한 것 중 하나 그거거든요. 미국에서 공정거래 이슈, 독과점 이슈 들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둘이 짠 것 같다라든가. 그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두 개의 전쟁이 아니었으면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외치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메모리 가격 폭등 왜냐하면 사실은 마이크론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시아 쪽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폭등 10배나 오른 게 묘하다라고 하면서 한번 조사해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까지 그런 액션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팩트라면 이게 지금 하나에 있으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면 하이닉스한테 가서 멱살을 안 잡아도 투덜투덜 대면서 기자들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 계약은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보고 단기로 이번 달에만 내가 사갈게 해서 비싸 더럽게 비싸냐고 사갈 수는 있지만 그 장기 가격 요즘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장기 계약이라고 해도 그냥 물량만 픽스하고 중간에 가격 낮추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콧대가 높아져서 가격까지도 픽스하고 그러면서
증설도 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계약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진짜 아무도 모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모르고 들어요. 알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도권이 지금 공급자한테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이미 쇼티지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당장 수요가 늘어 쇼티지가 났던 공급을 줄여 쇼티지가 됐던 쇼티지인 거 맞아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주는 대로 받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값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왜 미국 기업들 편을 드는지 모르겠으나 애플이 억울할 수는 있으나 알아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몸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기업들 편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확한 이야기를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는 뭔가 이제 저는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라고 듣지만 뭔가 사실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의원님한테는 아니 의원님 말이 이렇게 다 맞고 이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요?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자, 그냥 심플하면 돼요.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기본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예. 사람의 말은 믿지 않고 숫자를 믿는다. 그 원칙만 지키면 심플하거든요. 지금 모든 고민이 숫자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괜히 최태원 회장 말을 믿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많은 고민이 데이터로 전혀 상관없는 심리, 사람들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것에 대한 맞아요. 고민이고 이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들은 나는 거죠. 하나도 안 믿어요. 사람들 말은. 숫자로 나온 걸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나는 제 주관이 들어간 건 거의 얘기 안 하고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이렇더라. 대부분이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 내가 만든 가공한 데이터도 아니고 전달해 주는 거고 판단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는 객관적인 데이터고 믿을 만한 곳에서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나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결론 외에는 내릴 수가 없었다까지가 이제 제 말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쭐 질문이 없습니다. 무슨 논리인지도 알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막 걱정하시는 결과를 사전에 좀 알기 위해서는 무슨 데이터를 좀 봐야 될까요? 생산 데이터죠. 그렇죠. 통계청. 웨이퍼 투입량. 그거는 월별로 나오지도 않아서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변화를 쉽게 알기가 쉽지가 제일 않고. 빠른 건 국내 통계청에서 나오는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가동률, 생산 캐파. 그건 한 달 뒤에 바로 나옵니까?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데 한 2달 정도 지나야 돼. 3월 달 통계가 5월 초쯤 나올 겁니다. 다만 그 전에는 다 알겠지. 증설 시작한 걸.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수시로 이주환 박사님하고 안부전화 핑계 대고 통화해서요. 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신호 보내드릴게요. 뭐 어떻게 신호 보내드리나? 이거 빨간 옷을 입고 오면 여러분 그 얘기 들은 걸로 할까요? 그런데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네. 주가와 실적. 자, 가격 10배 올랐는데 네, 피크아웃이 시작이 됐어.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렇죠. 피크아웃이 돼서 빠지기 시작을 했어. 주가는 빠질 거예요. 네, 실적은 10배 오른 데서 내려가기 시작해봤자 과거 대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착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산을 하면 그래도 2분기에 만약에 증산했다고 쳐요. 그럼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줄어들죠.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이제 가격이 확실하게 떨어진 그 분기에. 분기의 실적은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근데 여전히 절대값 자체가 영업 이익률도 그렇고 영업이익 규모도 그렇고 옛날보다 10배 높은 가격에서 조금 빠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빠져서 이제 8배 수준이 됐어. 과거 역대 어느 해보다 실적이 좋겠죠. 그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증산을 해서 물량을 10% 늘리면 가격은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가 동시에 이제 늘린다고 쳐요. 그럼 가격은 그래도 안 빠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정도의 생산량이냐 안 깨지는 거냐의 차이고 많이 초과했느냐 많이 부족했느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넘었느냐 조금 부족하냐 가지고 가격이 변한 것 같아요. 그 포인트는 또 모르는 일이군요. 그리고 선에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수요와 공급에 근데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추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증산하면서도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겠군요.
생산을 늘리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죠. 올라가기 힘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건 뭐 이런. 그래서 쪽으로. 이미 가격이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기 시작하면 아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는 있죠. 간접적으로.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1시간짜리인데 지금 시간이 1시간 괜찮아요? 1시간 20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듣고 하고 싶은 질문은 대체로 한 것 같고. 삼전 주준인 대표로서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아니, 저 채팅창의 질문도 다 대체로는 제가 찾아서 다 전해드렸고요. 최근에 궁금해하시는 게 파업이잖아요. 맞네. 원래 이거 우리 조금 다루기로 했었던 기억이 나서 예. 궁금하니까 가기 전에 예.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음. 지금 사실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예. 좋은 소식은 제가 가동률 70%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는 생산에 있는 전체 인원 중에 절반 정도가 파업에 참석하는 수준이면 네. 절반은 남아있다. 예. 70% 가동률은 가능할 것 같아요. 파업 영향이 예, 파업을 절반 정도만 하면 생산에 지장이 없다. 현재 워낙 가동률 낮은 수준을 유지할 원하니까 네. 좋은 소식이고요. 50% 인원으로 70% 돌리는 건 가능하다. 근데 나쁜 소식은 생각보다 더 많이 80%가 참여한다. 그럼 당연히 생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안전피를 역할을 해주는 게 아까 우리 언급했던 재고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재고를 바닥까지 낮춰놔서 1, 2주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진짜 파업이 80%가 참여하면 그러면 생산이 차질생기면 생산 차질이 바로 올 수 있다. 재고가 재고에 버퍼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고객한테 주기로 한 물량이 빵꾸가 나요. 바로 매출 빵꾸. 네. 그럼 이건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근데 있어요. 다만 이건 안 그러면 가격이 가격이 바로 오를 엄청 수도 있겠네요. 또 모르겠네요. 그로 좋죠. 인해서.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마이크론한테는 또 땡큐네. 경쟁사한테는 땡큐고 삼성전자 독박을 쓰는 거죠. 고객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신뢰를 잃어가지고. 이건 뭐 사실은 확정되지는 않은 거지만 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5월 1일이 돼 보면 알겠죠.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하는지 네. 그거에 따라 경영진도 강하게 할지 빨리 타협을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 이탈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이주환 박사님의 예상이라면 올해 안에는 증산이 될 거고 증산이 되면 가격은 꽤 내려갈 거고 가격이 꽤 내려가면 실적은 올해가 피크일 거고 그러면 성과급도 그냥 올해 한 번 주고 거의 끝나는 얘기겠네. 제가 다른 방송에 계속 얘기하는 게 왜 하이닉스와 다르게 뭐 하이닉스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긴 했지만 이렇게 양쪽 다 강경할까? 사도 노도. 올해 한 번이다. 맞아요. 양쪽 다 생산 라인에 있는 분들이 가동률을 낮은 거 모를 수가 없어요. 노조에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네. 경영진은 당연히 알죠. 본인들 결정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엄청난 실적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양쪽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진짜 노조 쪽에서는 올해 어떻게든지 좋을 때 해놓지 않으면 내년 되면 올해까지 강력하게 목소리 내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한 거고요. 사측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나쁠 때도 우리는 높은 기준의 성과를 계속 줘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네. 올해 기준으로. 네.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합의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운이 남아있을 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저희는 뭐 하느라고 했는데 네. 오늘 뭐 제가 지식이 짧고 깊이가 적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주환 박사님은 최선을 다하신 것 같고 네. 땀이 엄청 났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